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억이 19억대로 5억 하락, 강남 폭락의 시작. 아무리 호가이지만 5억이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래요. 큰일 났네요. 강남의 부동산이 추운 겨울로 진입이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추운 날씨인데요.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도 한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제 MBC 뉴스에 의한다면요. 서울 대치동에 있는 땡땡 아파트 8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2주 전에 호가가 24억이 호가가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2억대로 호가가 떨어졌고요. 이번 주에는 19억대로 호가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24억짜리가 갑자기 2주 만에 19억대로 그래요. 갑자기 5억이나 호가가 떨어지는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죠. 다만 이렇게 19억인데요. 19억대인데요. 정확한 금액으로 본다면 연말까지 급하게 잔금을 치를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19억 9천만 원이고요. 1월 달에 잔금을 할 경우에는 21억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2주 전에는 24억 하던 호가가 12.16 부동산 대책 후에는 22억대, 그리고 이번 주에는 19억대가 나왔다는 게 놀랄만한 사실이죠.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말 그대로 휘청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또한 전주 같은 경우 상승률이 0.2%인데요.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0.1%라는 거예요. 또 0.2%가 0.1% 됐다라고 하니까 또 무슨 상승률이 또 반토막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상승률이 그만큼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강남 사고의 상승폭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12.16 이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된, 또한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는 부동산 대책이 이처럼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예전에 나왔던 좀 약한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몇 달 뒤에는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번에 나온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 위주의 강력한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강도가 특히 강남에 한해서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 입장,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매수자 입장인데요.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좀 더 떨어진 후에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매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내가 당장 사겠다?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지금 매수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기쁘겠네요. 그래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융자 하나도 없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 기쁘겠죠. 하지만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담보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를 누군가가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그렇죠, 현금 20억을 나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국에 현금 20억을 주고 그냥 실거주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매수자가 많이 있을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강남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한 지금보다 가격이 더 하락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요 상태에서 종부세까지 인상이 되는 등등. 어때요, 여러분? 빨리 팔고 싶겠죠? 맞아요.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지금 안 팔았는데 요 가격보다 더 떨어질 경우, 그때는 난감하다는 거죠. 따라서 팔고자 하는 사람은 급하게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팽배하고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천천히 살려고 하니 정상적인 가격이 크게 하락으로 치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 급하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요. 그러면 매매 가격의 호가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매덕이 올랐다면, 역으로 또 표현하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또 매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실제 주택을, 실제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실소유자 입장에서도 한번 놓고 볼까요? 대출이 규제가 됐어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살려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야 돼요. 근데 매매 금액이 20억이야. 이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자금 출처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0대, 40대가 대출도 안 되는데 자금 출처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는데 요거에 대한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즉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사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더 하락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한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뭐한다? 분양을 받겠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세 살자 그러면 이렇게 실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매매를 전세로 돌릴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들이 매수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차후로 미루게 됨으로써 아파트의 부동산의 매매 금액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또한 부동산 가격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서울 부동산 살려고 하면 갑자기 15억에 내놓는데 매수자가 나타나면 15억 5천만 원 달라. 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면 15억 7천만 원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뭐 하루 저녁 사이에 뭐 몇천만 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즉 가격 결정권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있다? 매도자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지금보다 더 싸게 해주지 않으면 안 살래요. 지금 요 가격보다 몇천만 원 더 깎아주면 그때 살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흥정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즉 부동산 가격을 더 내리게 만드는 가격 결정권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는 점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서울에 집을 안 사면 후회한다라는, 지금이라도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라는 이러한 강박관념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또 지방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강박관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니 해도 서울로 진입해야 된다. 뭐니 해도 강남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억 호가하던 이 아파트가 19억 되지 않습니까? 즉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안 사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이라도 서울에 있는, 지금이라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투자자들도 만나봐도 강남으로 들어가고자, 부산에 사시든 대구에 사시든 대전에 사시든 울산에 사시든 광주에 사시든 지금이라도 교수님 강남으로 서울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가, 즉 파는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몇억 올려도, 몇천만 원 올려도 그냥 매수를 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가격에는 안 삽니다라고, 더 떨어지면 살게요라고 이제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사장님들까지도 이제 뭐 동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 이 대책 막강한 대책이야. 지금 이 가격에 팔아야지. 좀 더 오래 있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해? 지금 이 가격도 괜찮아. 이 가격에 팔아도 돈 많이 버신 거잖아. 그러니까 파세요. 라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조차도 이제 매도를 권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금액에. 결국 이러한 사정,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본다면 다음 주 발표되는 한국감정원의 주거아파트 동향과 KB국민은행의 주거아파트 동향, 즉 감정금액과 시세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러한 상승폭 축소, 하락 전환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한 통계 지표가 나와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부동산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부동산 상승 요인마저 또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다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정부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겪는 부동산의 추이가 지금 추이처럼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한 달 뒤를 놓고 본다면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